네, FOMC 발언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깜빡 잠들어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데 지금 촬영 나와서 잠시 좀 틈이 있어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 우선은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매파 발언을 했습니다.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 현실적인 베스트 시나리오는 0.75에다가 비둘기 발언이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0.75에다 매파 발언을 하면서 지수가 한 3% 넘게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쁘게 보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점들, 요거를 다 정리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증시가 하락한 거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400포인트 정도 돼요. 이거는 기대감으로 오른 만큼만 딱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절망적이지는 않다. 그냥 기대감만큼 빼버렸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좀 약간 비둘기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졌다. 이런 점이었었고. 다만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신뢰를 얻었다라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거는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요소들인데 파월 의장이 굉장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연설하면서 왜 연준이 최종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는 건지, 그럴 때 우리가 지켜보는 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일종의 소통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연준의 의도를 알겠다. 좀 신뢰를 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나중에는 좀 회복이 예상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최종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금리를 올릴 때마다 지수는 계속 단계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요소를 찾자라고 하면 요 요소였었습니다. 우선은 나쁜 요소들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강달러로 다른 나라들이 좀 힘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도 이제 요약한 것 중에서 유산화님 요약한 걸 좀 봤었거든요. 인플레를 냅두면 미국이 망한다. 그럼 미국이 망하면 다 망하지 않냐? 결국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는 거죠.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인플레를 막지 못하면 미국이 망할 정도로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지금 급박하다는 얘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돌볼 틈이 없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꾀할 수가 있다.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의 다음 호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에서 좋아할 리는 없죠. 두 번째는 긴축을 오버스럽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을 했어요. 돈을 풀면은 치료가 되니까 그냥 긴축은 좀 오버해도 괜찮아. 근데 긴축을 오버하지 않고 약하게 했을 때가 더 큰 문제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연준이라는 곳은 딱 알맞게가 아니라 음식으로 치면은 차라리 짠 게나 소금 더 과감하게 넣어. 싱거운 거보다는 짠 게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했던 그 기대감들이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로 요소가 해석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CPI라던가 PC, 인플레 안 잡히고 있다. 지금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우리가 예상했던 게 이제 5.0 또는 뭐 이제 5.25 이랬는데 나중에 5.5까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증시 입장에서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야 되는 거고, 나스닥이 지금 11,000에서 10,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최종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떨어졌거든요. 나중에는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10,000 이하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조금 다크한 내용들, 그렇게 악재로 좀 작용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투자로 연결을 하자라고 하면은 최종금리가 오르는 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투자는 지금보다는 한 타이밍 더 늦게 들어가야 된다라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맞추기 너무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 한 6월쯤을 채권 투자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타이밍 더 뒤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채권 투자 타이밍이 이 시기에 증시도 좋으면은 채권 투자 안 하고 증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좀 장기 동안 횡보장이다, 침체장이다라고 하면은 채권 투자 타이밍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투자 타이밍이 더 미뤄진다. 선반영의 시기가 늦어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임금 상승이 인플레의 원인이 아니다라 말을 했는데 임금 상승이 인플레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의외였긴 했었어요. 나중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뉘앙스를 계산해 봤을 때 약간 정부 탓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이든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벌어진 거 아닌가냐 했을 때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임금 상승은 인플레 원인이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저거다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인플레가 잡히는 거다. 뭐 이렇게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아니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비가 높고 재무 상태가 좋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를 만드는 주범일 수도 있지만, 증시에서는 또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게 또 기대 인플레로 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증시가 당분간은 기대감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면요. 12월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지금 인플레이션 나우에 나오는 지표들도 보면 10월 달 거, 1월 달 거 다 나올 것들인데, 근원 인플레, 근원 CPI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6.5 정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CPI는 이제 뭐 8.1, 7.9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근원 인플레가 안 잡히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뭐 한동안 이번 11월 거 지표까지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2월 달 근원 CPI도 그렇게 매력으로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12월 달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는데, 이게 0.5에 대한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지표가 얼마나 잘 나와주느냐가 관건이 될 거다라 봐요. 11월 10날 이제 CPI 나올 거고, 또 12월 달 것도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제가 기대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요새 언론에서는 그러면 0.5%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2월 달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에서는 인플레가 잡힐 거라 보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채권에서 인플레가 잡혀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인플레가 잡히긴 잡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잡히느냐로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잡히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와줘야 되니까 경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플레 잡히기를 봐야 되겠지만, 채권 시장은 그거는 안 보잖아요. 그건 배제하잖아요. 인플레가 잡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에서는 좀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좋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는 주식시장에서 조금 좋아할 이야기들인 거죠. 실제로 지금 뭐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용이 전혀 죽지 않는 모습, 오히려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인플레만 빨리 잡힌다라고 하면은 증시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선반영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렌트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뉴스에서도 보면 렌트비 때문에 근원 인플레가 높게 나온다라고도 하지만, 파월이 이 말을 해준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 봐요. 렌트비는 후행 지표야 라는 말을 했어요. 렌트비는 집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집 가격, 그리고 모기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나오는 게 렌트비인 거지, 렌트비가 선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주택가격 하락을 보고 나면은 그거를 인플레이션 잡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렌트비까지 잡혔다라 보려면 우리가 몇 달 더 뒤에서야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금리 인상의 스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늦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금리 인상 스톱은 머나먼 이야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당장 나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 볼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경기 침체라던가 금리 인상의 정점이 이번 FOMC 이야기를 통해서 한 타이밍 더 뒤로 늦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내용들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은, 투자에 조금 활용하자면은 채권 투자는 조금 더 한 타이밍 뒤로 미뤄도 될 것 같다 생각했고, 증시 회복도 한 타이밍 뒤로 나올 것 같다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상관은 없겠지만, 뭐 모든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보통 모멘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자들까지 다시 수요로 들어오려면은 타이밍이 한 타임 뒤로 들어온다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채권 위기가 올 가능성인데 지금 유동성 투입이라던가 뭐 거의 뭐 언발의 오줌 누기급으로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정점을 더 위로 올린다라는 거는 채권 위기가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게 제일 찝찝하긴 해요. 다음번에 올 채권 위기는 뭐로 막을 거냐? 이번에는 유동성이나 뭐로 다 막았어요. 정부도 약간 여력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여력이 안 나올 때는 저 뭐로 막을 거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쯤 되면 금리 인하라던가 뭘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 금리 인하일 거냐?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연준은 노라고 할 수도 있죠. 채권 시장 붕괴됐지만 미안하지만 금리 인하는 없어. 양적 완화도 없어. 이러면 진짜 나빠지는 거고, 물가 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그래 금리 인하 합시다. 양적 완화 합시다.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증시가 반등해 오는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는 이제 좀 민주당은 많이 어려워졌다 생각하고 공화당이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올 건데 공화당이 하원 상원에서 다 이제 좀 우위를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공화당 대통령 2년 뒤에 누가 나올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아마 트럼프 복귀 가능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복귀했을 때 24년부터 어떻게 될 거냐? 아마도 뭐 트럼프가 어떤 패턴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는 법인세 감면 등 같이 한 번 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겠지만 법인세 좀 약간 기업들의 어떤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실제로 2017년에도 그런 걸 썼었고, 그러면 세금 감면을 하게 되면은 증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정 적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재정 적자를 뭐로 막을 거냐? 아마 복지를 조금 더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복지를 노동자라든가 이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줄이면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했었던,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관점이었고 트럼프는 사회적 약자는 좀 덜 챙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감세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했었던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투자들이 좋았었는데 트럼프가 복귀되면은 친환경 투자는 약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도 고려하면서 24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베이스는 그래도 연준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연준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라는 점에서 증시는 악재로 해석을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희망을 찾자라고 하면 여기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서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집중해야 될 건 지표일 것 같아요. 지표에 따라서 증시들이 요동칠 것 같아요. 연준에서 지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을 급하게 올린다고 자막을 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또 자막을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